발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일본에서 공론조사가 실시가 왜 되었는가, 그리고 그 과정이 어땠는가. 이 과정은 별로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결과에 대한 논의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지금까지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기도 한데요. 근데 일본의 공론조사가 어떻게 실시되었고 그 결과는 어땠는가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뭔가. 이제 이러한 그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이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여기 제가 DP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Deliberative Polling이라고 이제 이른바 우리가 공론조사를 영어로 표현할 때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공론조사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럿이 모여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논의한다라는 의미에서의 공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이제 공론조사란 말로 번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토론형 여론조사란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고 학습해서 그에 대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서 토론형 민주주의, 토론형 여론조사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는 제가 이제 간략하게 그러니까 DP란 말로 이제 여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DP를 보는 관점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행정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살펴본다면 이 DP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요번에 이제 신고리 원전에 대한 어떤 제가 보기엔 요번에는 이제 정책 결정의 디시전 메이킹의 하나의 역할로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DP의 위상을 보면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정책이 처음에 만들어지고 그것이 구체화되면서 실제로 집행이 되고 그것이 이제 평가되는 일련의 정책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렇다면 이 DP가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가? 정책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어떤 하나의 도입으로서의 어떤 DP인가? 아니면은 특정한 사안을 결정하는 DP인가?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이번에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DP 자체를 운영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DP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어떤 방식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뭐 꼭 이게 우리 공론조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조사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렇다면 왜 DP가 활용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뭐 지금 앞으로 이제 DP 우리나라에 이제 공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누가 참가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학습이 되었고 그리고 그 과정이 어땠고 그 결과가 실제로 정부의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DP적인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먼저 그럼 일본에서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뭐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공론조사가 2012년 8월에 뭐 공식적으로 개최되었고, 일본에서의 그 결과 반영에 대한 결과물이 2012년 9월 달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2011년 3월 11일 날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 이 DP가 등장하게 된 하나의 기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뭐 정책 학 용어로 이제 촉발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의 대지진 그리고 후쿠시마 제1원전의 어떤 사고, 뭐 멜트다운으로 일컬어지는 뭐 7까지 가는 상당히 아주 엄밀한 어떤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어떤 정책 전환, 지금의 에너지 정책과 환경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질문이 제기되었고, 이제 그 속에서 여러 가지 국민적 합의 수단으로서 DP가 등장했고, 그것이 실제로 실시되었으며 그리고 정책의 하나의 결정 과정에 반영되는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죠. 좀 일본어로 대화 죄송합니다만, 첫 번째 이제 촉발 요인의 등장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1번 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의해서 일본 정부가 6월 달에 그 당시 이제 민주당 정부입니다. 국가 전략 대신을 의장으로 하는 에너지 환경 회의라는 것을 이제 관방 내부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 에너지 환경 회의를 통해서 기존의 에너지 시스템의 어떤 문제점을 아예 근본적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 그렇게 해서 이러한 어떤 정책적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단기적이고 중기적이고 장기적인 일본의 혁신적인 에너지 환경 전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자. 이제 이런 어떤 하나의 회의체로서 에너지 환경 회의가 이제 설립이 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네 가지 요인들이 이제 상당히 중시 여기는데, 안전성의 문제, 그리고 에너지 공급이 앞으로 안정적으로 될 것인가, 일본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뭐 탈원전을 하면 그만큼 또 다른 것에 채워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 그리고 과연 비용 대비 효과성이 어떻는가, 그러니까 효율성의 문제. 그리고 과연 친환경이라는 어떤 시대적 흐름과
막 정합되고 있는가. 이제 이런 네 가지 방식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세우자고 이제 2011년 6월에 민주당 정부가 이제 회의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어떤 회의가 설치되면서 이제 논의가 벌어지면서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정책적 방향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방침이 이제 7월 달에 제시가 되는데 크게 이제 각각의 이 방향이 세 가지가 있고 각각의 원칙을 이제 세 가지를 세웁니다. 이제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DP만 바라보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민 합의의 형성, 에너지와 환경의 어떤 새로운 근본적인 그 방향을 세워야 되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국민 형성의 어떤 논의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 이제 세 가지 원칙을 세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반원자력 발전과 원자력 추진 간의 대립을 넘어서 국민적 논의를 전개한다는 것. 두 번째, 객관적 데이터의 검증을 바탕으로 전략을 검토한다. 그리고 세 번째, 국민 각 계층과 대화를 지속하면서 혁신적 에너지 환경 정책을 구축한다. 이 세 가지 원칙 하에 이른바 이제 DP도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그 이른바 이제 DP가 하나의 논의의 수단으로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먼저 그 일본 정부는 이런 에너지 환경 전략에 대한 선택지가 제시를 되어야 국민들이 그에 대한 어떤 합의 토론이 좀 더 원활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12월 달에 이제 선택지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이라는 일본의 이제 그 에너지 정책을 장기적인 어떤 방향을 두고 어떠한 방향 속에서 나아가야 국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른바 옵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세 가지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뭐 제로냐, 15%냐, 20에서 25%냐라는 이제 시나리오가 이때부터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재밌는 사실은 여기 제가 앞으로 좀 돌리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여기 좀 일본어라 좀 죄송합니다만 이게 2011년 6월에 에너지 환경회의가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방침이 아까 말씀대로 12월에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정부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경제산업부, 우리 뭐 아까 발표하신 이제 뭐 산업통상부라든지 환경성이라든지 환경부도 있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 에너지나 환경 문제를 다루는 부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정부 심의위원회가 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각각 위원회가 존재하고 거기에서 논의 과정이 쭉 있어 왔습니다. 이제 그러한 논의와 기본적으로 에너지 환경회의, 그러니까 요번에 어떤 새로운 근본적인 에너지 전략을 세우기 위한 에너지 환경회의가 설치됨으로써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논의를 이제 이 에너지 환경회의가 이제 담아내는 방식으로 회의가 이루어지고 그 중에서 이제 이른바 선택지가 발생됩니다. 아까 세 가지의 시나리오라는 선택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세 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제 이른바 국민적 논의가 벌어지고 국민적 논의의 과정으로서 DP가 등장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대로 이제 이런 논의 과정이 있었는데 아마 이 논의 과정이 상당히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원래 일본 정부가 예상하기로는 아까 말씀대로 12월 달에 이제 방침이 들어서고 아마 봄경 뭐 3, 4월 정도 몇 개월 정도 해서 충분히 이제 그게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상당히 이제 6월 달까지 아주 지금 거의 7월에 가깝게 이른바 선택지를 구성하는 어떤 시간들이 상당히 이제 지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국민 합의의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제 DP도 뭐 소개가 되고 다양한 이제 안들이 소개가 되고 검토가 되는 이제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과정의 결과 2012년 6월 달, 7월 달에 다 되어서 이제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이게 뭐 원전을 아예 폐기를 할 것인가, 15% 정도 할 것인가, 뭐 20에서 25%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국민적 논의, 그 일본에서 이때부터 이제 뭐 국민적 논의, 국민적 의논 뭐 이런 단어가 상당히 지금 많이 활용이 되겠습니다. 뭐 지금 뭐 지방자치, 부지방 분권하는 과정에서 이 논의가 많이 전개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하여튼 국민적 논의가 이제 이 아까 말한 원칙의 그 기반에서 전개가 되어 되고 있다. 그럼 어떤 국민적 논의를 해야 될 것인가가 이제 나중에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의 논의의 과정 속에서 이제 이른바 7월부터 일반 여론조사 8월 초에 이제 그 일본 게이오 대학에서 약 280명 정도가 모여서 이제 DP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걸 보시면 2030년에 이제 일본의 시나리오입니다. 2010년도에 이른바 일본의 지금 원자력 수준은 26%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계획으로 되었던 것은 앞으로 2030년 되면 일본의 원자력 에너지 비율은 아마 45%가 될 것이다. 그리고 원전이 실제로 계획이 있었고요.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이른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제로 시나리오는 이제 원전이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걸 채우는 게 이제 재생에너지가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원전 15%,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가 뭐 10%보다는 상당히 증가하게 되고 화력에너지는 뭐 조금 이제 감소하는 이 정도 수준. 그리고 뭐 재생에너지는 증가는 합니다만 원전은 그대로 뭐 어느 정도 현상 유지를 하게 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 시나리오가 구상이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 국민들에게 선택지를 제시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국민적 논의의 과정은 크게 이제 5가지 방침을 이제 일본 정부가 밝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른바 이제 이 정보를 국민들에게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홈페이지를 이렇게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정부의 상당히 이제 일본의 상당히 특징은 뭐 우리나라도 앞으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뭐 정권이 바뀌거나 정책이 바뀌어도 그때 논의되었던 그 정보와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이 홈페이지 속에서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 조사를 하면서 이제 좀 더 이제 조사를 하게 됐는데 이 당시에 이른바 지금 자민당 정부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민당 정부는 아베 정부는 뭐 완전히 뭐 탈원전에서 완전히 이제 원전 강경한 원전 이제 수출을 하는 그 세력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홈페이지가 다 남아 있었고 그 자료들이 다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 자료의 어떤 그 것들을 이제 보존하고 공개하는 이 과정이 이제 우리보다 상당히 조금 발전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쉽게 접근하고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 그리고 그것을 좀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그림을 넣는다든지 뭐 쉽게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이번에 실제로 우리가 공론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고려해 볼 만한 그러니까 전문가 회의가 아니라 국민적 논의이기 때문에 국민의 수준에서 그 단어 사용이라든지 정보의 어떤 축약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과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 지자체, 이제 이게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제 막 단체들이라든지 대학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58단체들의 이제 그 여러 가지 개최가 있었고, 여기 그 일본 정부나 관계자들이 이제 실제로 그 파견되어서 설명회,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시나리오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입장을 밝히는 어떤 설명회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7월 달부터 8월 달 이 사이에 전국 11개 전국 도시에서 아까 만들어진 3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이제 듣는 그 자리를 개최합니다. 약 이제 한 자리당 뭐 100여 명, 200여 명이 참여했고 뭐 총 한 1,300명, 1,400명이 현장에 이제 왔다고 이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견 청취 행사를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의 이제 기본적인 어떤 정책 형성 과정의 하나의 이제 행정 절차법 상으로서 퍼블릭 커멘트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한 정책이 되면 여기에 대한 국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 이제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제시가 되었고 약 이제 몇만 건이 이제 여기에 그 제시됐다고 이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론조사가 DP가 이제 개최가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DP가 이제 개최되고 난 뒤에 아까 개최되고 난 뒤에 그 민주당 정부는 이제 8월 22일, 뭐 27일, 28, 3회에 걸쳐서 아까 전개되었던 뭐 5차례의 여러 가지 국민적 논의에 대한 나름대로의 검증 모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전을 지지하는 사람, 원전을 반대하는 사람, 아니면 이 국민적 논의에 참여했던 사람, 아니면 일본 국민들, 뭐 이런 등등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모임을 그 분들을 뭐 초청하기도 하고, 하여튼 지금까지 논의 결과가 어땠는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의견을 듣는 이제 시간으로 이제 이 검증 모임을 갖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에 기반해서 이제 아까 그 에너지 환경회의의 의장이었던 국가전략대신이 이 국민적 논의에 담긴 의미를 나름대로 이제 원고로 그 만들어서 에너지 환경회의에 제출하게 되고, 일본 정부는 그 에너지 환경회의에서 혁신적 에너지 환경 전략 아까 11월 달에 이제 출범했었던 그게 관련된 그 전략을 이제 결정하게 되고, 우리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가기 결정을 2012년 9월 19일 날 뭐 에너지 환경 정책에 관하여라는 어떤 문서로서 이제 본격 그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은 2012년 12월에 이제 그 일본에 또 이제 선거가 있었고요. 그때 이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아베 총리는 이제 정책 그 13년도에 이제 정책 전환, 기존의 이 논의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어떤 좀 이제 완전한 어떤 정책 전환을 시사하면서 지금의 정책으로 이제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됐던 이제 결정, 각이 결정된,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간단한 내용을 보면 뭐 이 5가지 큰 논의가 있고요. 첫 번째에 이제 온 것이 이제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하루라도 일찍 실현한다라는 이제 이 문구가 나옵니다. 이제 그에 대한 하나의 내용으로서 3가지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40년 운전 제한제를 엄격히 적용한다. 두 번째, 규제위원회의 안전 확인을 얻은 것만으로 재가동한다. 세 번째, 원전의 신설이나 증설은 하지 않는다. 이 3가지 원칙을 이제 가계 결정에서 못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관련된 앞으로의 그 2030년도에 원자력 발전 가동 제로가 되기 위해서 그린 뭐 정책,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만들어낸다.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낸다. 이제 이런 안이 이제 아까 9월 달에 이제 결정되는 이제 그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론조사에 대한 그 조사 결과와 제도 설계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공론조사는 뭐 아까 이영애 교수님의 말씀도 있었지만은 뭐 그 하나의 어떤 수기의 모델로서 제시됐기 때문에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기본적으로 첫 번째 무작위 추출에 의한 여론조사. 일본의 경우는 6,849명을 전국에서 이제 모집을 했고요. 이 며칠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8월 4일, 5일 날 일본 게이오 대학에서 그 선발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첫 번째 조사 그리고 그 수기 과정 이후의 조사, 그러니까 T2, T3라는 조사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 변화를 알아보는 이제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뭐 이거는 하나의 이제 모델로서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조사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사실은 실제로 이제 DP 모델 내에서는 이 제3자 검증위원회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실행위원회와 전문가위원회. 그리고 이제 감수위원회라는 것은 이제 이 모델을 개발한 사람들이 이제 이른바 스탠퍼드 대학의 뭐 피시킨, 라시킨 교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본의 그 공론조사에 실제로 와서 이제 뭐 어떤 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의견도 제시하고 그 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 이른바 그 스탠퍼드 대학에서 뭐 승인하는 이런 어떤 절차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했기 때문에 감수위원회로 이제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별도의 이른바 이 정책이 상당히 정책 결정 과정의 주요한 어떤 하나의 자료로서 활용이 됐기 때문에 이 과정이 과연 공정했는가, 특히 정부 주도의 그 DP에 대한 뭐 어떤 의심의 눈초리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관련된 이제 제3자 검증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행을 옮겼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해왔다. 이제 이런 것이 좀 특이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의 그 결과를 말씀드리는데 잠깐 이제 나중에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것이 이제 아까 6,000명에 대한 조사입니다. 이게 제로 원전에 대한 제로 15%, 20에서 25%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그 중에서 이제 그 85명 참가자들의 의견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여론조사와 참가자의 여론조사는 앞으로 이제 우리도 한번 나중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일본 내에서는 이제 그거를 그 무작위 추출을 했습니다만 이제 실제로 이것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뽑을 때는 무작위는 했습니다만 그 풀이라는 것이 참가자를 전제로 했겠고 그리고 실제로 뭐 여러 가지 1박 2일이라는 또 그런 어떤 여건도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할 수 있냐 마냐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게 대한 이제 그 참가자들이 의견들이 좀 이제 달라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의 의견이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약 한 25% 정도 수준이 그다음 이 실제로 수기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첫 스타트가 약 2%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보시면 뭐 그 수기 과정을 이제 거쳐서 40%로 이제 증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15%에 대한 의견들은 조금 이제 그 약간 뭐 거의 유지되는 수준이고요. 그러면 20%도 거의 유지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들은 예를 들어서 제로를 지지했던 사람이 나중에 제로를 계속 가는 사람 그리고 다른 의견을 이동한 사람, 이제 이런 화살표의 방향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대체적으로 이 경향을 보시면 제로를 이 다른 쪽에서, 그러니까 15%나 뭐 15% 정도의 지지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동을 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고, 원전을 기본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은 이제 비율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거의 뭐 그대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15% 정도의 이제 원전에 대한 좀 중간적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이 수기 과정을 거쳐서 상당히 이제 제로나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경향이 좀 결과적으로 많지 않았나, 뭐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 비율은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뭐 제로의 시나리오는 가장 다수였다. 그리고 20에서 25%는 거의 일정하였고 15%는 조금 하락하는 것다. 그리고 이제 4가지 판단 기준,
그러니까 제로를 왜 지지하느냐, 뭐 15%를 왜 지지하냐 이런 거를 보면 일본 정부는 네 가지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 확보의 문제, 에너지 안정 공급의 문제, 그러니까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의 문제, 그리고 지구 환경의 문제, 그리고 비용의 문제인데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이제 안전, 역시 이제 후쿠시마 원전이라는 아마 그 배경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안전이라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나타났다는 것이고 각 지지 시나리오의 이제 그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0% 지지 시나리오를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은 원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강했고요. 그다음에 15%는 이제 안전성의 문제와 안정적인 공급에 대한 것들. 그리고 25% 지지하는 사람은 이제 이른바 비용의 문제를 가장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정보를 누가 제공하느냐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인데 이제 일본 정부에 이 나타난 재밌는 사실은 상대적인 평가와 이제 절대적인 평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NGO라든지 원자력 전문가의 그 신뢰를 좀 더 믿었고 정부라든지 전력회사, 뭐 언론의 어떤 정보가 상당히 조금 어느 정도 바이어스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그럼 정보의 신뢰도가 높았냐? 그 사람 뭐 예를 들어서 NGO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국민들이 뭐 그대로 많이 믿었냐? 상대적으로는 많이 신뢰를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 절대적인 수준은 높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력회사라든지 정부는 좀 더 낮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가장 이 DP에서 가장 이제 중시 여기는 게 의견의 그 이동을 이제 보통 많이 보고 그 의견의 이동이 왜 전개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까 보신 것처럼 0%의 지지율이 점차 이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시점별로 볼 때 첫 번째는 이제 토론 자료, 그러니까 참여했던 사람들이 토론 자료를 열심히 읽었느냐, 읽은 사람이 이동을 많이 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관심이 있어서 왔지만 토론을 뭐 예를 들어서 그 읽는 정도는 그 참가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아까 그 토론의 과정, 그러니까 소규모의 토론과 전체적인 토론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패널과의 그 질의응답 과정 속에서 상당히 의견 이동이 있었다는 것이 이제 일본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아까 그 정부의 조사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잠시 드리면 뭐 이게 좀 그 숫자는 적은데요. 동일한 시점에서 민간, 그러니까 이른바 대학과 연구기관 그리고 뭐 일반 그 시민단체,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DP가 또 똑같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결과가 또 있습니다. 근데 뭐 결과를 보시면 조금의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제로 시나리오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뭐 이 시나리오가 뭐 거의 유지가 되는 그리고 15% 시나리오도 아까 상대적으로 한 두 번째 순위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했던 DP와 뭐 민간 DP는 좀 이게 숫자가 결과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좀 적어서 뭐 여기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까 그 뭐 지역별로 아니면 시기별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도 나왔는데 실제로는 이제 일본의 사례에서는 그 당시 2012년 8월에 전개된 그 시점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이 이 결과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참가자의 대표성입니다. 일본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공론 조사를 일반 조사를 할 때는 뭐 랜덤 샘플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DP의 기본적인 특성이 무작위 추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이 수기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 285명이 참여를 했는데 여기에 비율을 보면 이제 남성이 좀 많았고 상대적으로 이제 좀 그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게 아까 이제 그런 어떤 그 샘플링을 하는 과정이 이제 조금 이제 그 여러 가지 제한적인 것도 있고 실제로 참여자의 의사를 밝힌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점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도 이제 여기에 대한 중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아까 일본 정부의 DP는 결과적으로 전국 조사를 해가지고 전국에서 이제 참여자를 이게 모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 민간 DP는 일정한 지역, 일본의 이제 카와사키라는 시를 중심으로 그쪽에서 있는 그 시민들을 랜덤 샘플링을 했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참여자를 해서 이제 그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일본 내에서도 이게 전국 방식이 맞느냐 아니면 특정한 지역 방식이 맞느냐 아니면 원전이 집중된 지역의 방식이 맞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지역의 방식 이런 어떤 논쟁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검증 회의에서 나타난 결론을 보면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여기에서 일본에 시도된 DP는 결과적으로는 전국 조사였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DP 이외에 이제 국민적 논의, 그러니까 DP만이 결과적으로 국민적 논의를 하는 유일무이한 건 아니다. 이제 상호 보완을 통해서 이른바 이 참가자의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보완함으로써 이 앞으로 나타날 공정성의 시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게 이제 아까 그림으로 보면 전체 조사를 했고 그 중에서 285명이 뽑혔고 이게 이제 끝까지 토론에 참여한 그림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집의 구성과 정보 제공의 충분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 정부에 보면은 이 세 가지 시나리오, 그러니까 국민에게 제시하는 선택지 제시에 상당한 시간을 기울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는 짧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원전을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 이에 대한 누구라도 이 지금의 적어도 선택지에 대한 어떤 그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결과적으로 나중에 승복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제3자 검증,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색으로 나타난 제3자 검증위원회가 이제 보고서를 썼는데 뭐 시간은 부족했지만 결정적인 바이어스는 없었다라는 것으로 이제 편중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자 검증위원회에 참여했던 사람은 상당히 정부 주도의 DP에 상당히 이제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공정성 시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반 진영의 참여 여부인데, 그러니까 일본의 그 보고서를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뭐 누가 참여했던 사람만 많이 뭐 반대 사람만 많이 모여 있다, 찬성 사령만 많이 했다, 이제 이런 어떤 지적은 상당히 없었고 오히려 그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이 이제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영역별로, 그러니까 이른바 에너지 문제, 환경 문제 등등의 다양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제 거기에 대한 참여자들의 어떤 전문가들이 충분하게 그 영역별로 참여가 이루어지는가, 이제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 1일차에 4명이 이제 전문가가 참여했고 2일차에 또 4명이 참여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서로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민간 DP에서는 같은 사람이 계속 2일차까지, 그러니까 2번까지 계속 참여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문가의 일정한 어떤 관여가 지속적으로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른바 그 너무 그 전문가의 어떤 생각이 어느 정도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충분한 과정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비판을 하는 견지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찬반에 관련된 상당히 특정한 어떤 불합리한 인선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까 뭐 이 결과인데요. 이것은 이제 이 과정 속에서 그럼 우리가 결과적으로 수기 과정에서 의견 변화, 아까 의견 변화는 일본의 의견 변화는 이제 아까 뭐 여러 가지 토론 자료의 숙지 여부라든지 그 패널과의 디스커션에서 나타났는데, 이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언론의 보도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전반적인 어떤 국민적 정책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집중적인 어떤 논의 과정에 의해서 그런 건지라는 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아주 면밀히 조심해서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이제 운영의 공정성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제 이 특징이 아까 뭐 이게 또 반복적인 것입니다만 이제 제3차 검증위원회와 감수위원회를 통한 견제기구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각각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나중에 실행위원회는 실행위원대로 이제 보고서를 제출하고 3자위원회와 감수위원회도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자기들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DP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방식의 어떤 국민의 어떤 논의 방식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 논의와 DP와 이제 어떤 면에서 상치되는 결과가 나타나면 상당히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정합적이고 일치된 결과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상대적으로 줄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차원에서는 아까 그 했지만 동일한 이슈로 동일한 시기에 뭐 여론조사 방식이나 설문 방식은 좀 다릅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에너지 환경 전략 시민 토의 실행위원회라는 곳에서 DP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12년 12월에 이제 일본 조치대학에서 했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와사키라는 이제 도쿄 수도권 근처에 있는 그 150만 정도가 되는 이제 시의 시민을 대상으로 3,000명을 조사했고 그 중에서 이제 그 회수율이 670명. 그다음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아까 50여 명의 그 DP를 실시했다. 그렇지만 이제 결과는 유사했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참고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초두에 그 DP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하나의 등장의 어떤 맥락의 정책 형성 과정에서의 맥락의 문제와 결과적으로 이제 DP를 실시하는 하나의 기술적인 문제, 크게 두 가지 차원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제가 시사점 문제는 대부분 이제 기술적이고 이걸 어떻게 이제 공정하게 하게 이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의 문제고요. 그 일본 DP의 이제 전체적인 어떤 맥락적 문제는 아까 뭐 잠깐 말씀은 있었습니다만 정책 결정의 수단으로서의 DP는 상당히
이제 드물다. 이때까지 DP가 세계 각국에서 많이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에 의해서 뭔가를 한다는 그 쉬운 결정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아이디어 차원인가 아니면은 정책 결정의 차원인가. 이제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DP의 기본적인 위상을 사전에 명확히 설계하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DP 자체가 갖고 있는 무작위성, 대표성은 기본적으로 그 모델 내에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큰 시비거리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여론조사를 하면 대부분 뭐 랜덤 샘플링을 했기 때문에 뭐 객관성이 어느 정도 통계학적으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구축되고 누가 참여하고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가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서 이 DP의 이른바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본의 사례를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국민적 논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 나름대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조금 상쇄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었고 일본 정부가 초도부터 이제 이거를 명확하게 이제 밝혀 나가면서 이제 DP를 실현함으로써 나름대로 이제 민주당 정부 내에서 이 DP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